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시무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운영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2019년 문정부 3년차 경제부터 이념에서 실질로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 최저임금이 33% 인상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바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해결하는 게 실질이죠. 그러면 이 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정대시키지 않는 그런 경제 이념은 뭘까요? 작년 1월 초부터 자본 언론은 최저임금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죠.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파기시켰지만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거나 뭐 이런 정도로는 이제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공격과 묶어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공세를 1월 1일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제도약 위에 국정운영 틀 확 바꿔야 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내각 전면 개편과 당평 인사 급선무,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한 걸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수정하고 기업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민족의 저력을 발휘해 실현과 도전에 맞서자,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네요. 주휴수당을 인정한 게 뭐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이 근로기준법에 이미 그 규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55조에. 정말 연말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알바 노동자 착취하는 게 기업 의욕을 북돋우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슬로건은 당연히 분배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분배 정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을 마치 분배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어설픈 이런 슬로건을 폐기하고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전면적인 분배 정책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는 좌절한 20대에게 꿈과 희망 주는 새해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높은 실업률과 고용 절벽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드러내는 현상이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데 탄력 근로제 확대로 오히려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늘리자고 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데 이 40시간만 제대로 지켜져도 일자리 수백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2시간 상한제도 뭐 지금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전면적으로 지금 반발하면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해서 주당 64시간 이상, 뭐 예전처럼 주당 68시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 것이죠. 68시간이면 유럽의 그 노동시간이 2배에 달하는데, 한 사람이 68시간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유럽처럼 34시간 정도 한다면 일자리가 배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는 경제 현장은 벼랑 끝인데 여당은 지표 나아지고 있다, 낙관론을 펴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주휴휴가를 인정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미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한국경신문은 2019년 신년 특별사설에서 활력, 혁신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이젠 미래를 보고 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도한 규제나 관행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하고 있는 만큼 경쟁 제한적 제도를 혁신해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자본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 역사죠. 그런데 그 결과 오늘날 장기 불황과 실업 그리고 공황적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수에 불과한 강성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며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시스템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산업화 시대의 낡은 공장식 교육제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아마 강성노조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성노조가 젊은이들 일자리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노동자, 알바 노동자를 포함해서 2,500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민주노총 조합은 4%도 되지 않습니다. 대공장 노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2% 남짓밖에 안 되는데 설령 그 대공장 노조를 강성노조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2%의 일자리가 있는데 무슨 일자리를 박탈했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제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운운하는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저소득층에 그리고 빈곤한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고 또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률을 높여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하게 개인이 낸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라면 그것은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고 사회보험 제도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회보장 제도라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교육제도 개혁, 혁명적 개혁 이건 마땅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규격화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그런 측면으로 개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교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좌표 잃은 한국 외교 실사구시로 재기를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으로부터는 의심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며 일본으로부터는 적대시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이념과 코드가 침투했고 전문가가 부지하다. 주변 4대 강대국의 대사들이 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념과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했고 그리고 그 현재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전문가가 부지하다.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 인력의 문제에 대한 평가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외교 그 전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국가는 부차적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 강대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외교 관계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균형적인 외교, 다자간 외교 이런 외교 정책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적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간 인사 개입, 국채 발행 압박, 꼬리 자르기, 신적폐 민낯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의혹 매일 쏟아지는데 잡아떼면 그만인가. 아마 임종석 그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어제 국회 운영에 참여해서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민간인 사찰 규명 못하고 해넘긴 국회 역시 똑같은 논조를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주장 덮으려 말고 진위 명확히 가려라 라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핵심 인사 두 사람이 국회에 와서 전면 부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 내에서 역학관계로 이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은 현재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죠. 청와대는 전면 그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블랙리스트는 결단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지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